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 소장입니다. 안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안장은 푹신한 게 제일 좋을까요? 푹신하면 좋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오래 타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짧은 거리를 탈 때는 푹신하고 스프링 달린 안장, 쿠션 좋은 안장이 좋죠. 하지만 장거리를 라이딩하기 위해서는 그 안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작고 좁고 민들민들한 딱딱한 안장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 자, 그런 어떤 라이딩 거리에 따른 어떤 안장의 편안함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명하는 안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안장 피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안장의 어떤 수평 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UCI에서는 세계적인 어떤 사이클 시합 경기에서는 출전하기 위해서는 안장 각도가 어느 기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완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팅에서 추구하는 것은 수평이에요. 수평, 안장 수평. 자, 안장을 수평을 하고 안장에서의 어떤 중심을 표시를 해야 돼요. 중심을. 그래야지 차후에 이 핸들바에서부터 안장까지의 거리의 어떤 변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장의 중심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일단 제가 하는 어떤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안장에 보면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운데 레일 길이 중앙을 표시를 합니다. 거기서 수직선을 끊어서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을 저는 안장의 중심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스티커 하나 딱 붙이죠. 그 다음부터 안장을 수평으로 놓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밀었다가 조정을 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기준이 없이는 안장 피팅의 어떤 변화를 상대적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안장 수평이 왜 중요할까? 평지를 라이딩 할 때는 안장 수평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운힐, 내리막만 타는 자전거에서 안장을 수평을 했을 때 과연 편할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운힐 자전거의 안장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예전에 제가 김해 장류에서 살았는데 어떤 완전히 매니아분이 계셨어요. 근데 다운힐 자전거를 타고 평지를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의 묘기 자전거 수준이더라고요. 원래 다운힐은 평지에서 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왜 탔는지 모르겠어요. 왜 샀는지도 모르겠고 다운힐 하기 위해서 타야 되는데 평지에서 그걸 타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다운힐 같은 경우는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안장이 이렇게 내리막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올라오게 되면 안장은 하늘을 쳐다보게 되겠죠. 반면에 MT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MTB도 내리막 타니까 고개 들어야 되나? 하지만 MTB도 오르막도 타잖아요. 오르막 내용을 다 타기 때문에 저도 MTB 같은 경우도 수평을 제시를 합니다. 자, 안장 중심을 표시를 하고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장하고 핸들바하고의 거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OL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볼게요. 먼저 아까 말했듯이 레일 중앙을 딱 꺼서 안장 중심을 표시를 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핸들바, 요 핸들 스템입니다. 스템하고 핸들바가 만나는 그 중앙,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OL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체 자세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물론 동적 피팅에서는 굳이 이 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적 피팅에서는 아마 이 값이 필요할 겁니다. 이 값이 어떻게 구할까요? UBTA 나누기 2가 OR 값이다. 오버럴 리치 값이다. 안장 중앙에서부터 핸들 스템하고 핸들바 만난 지점까지 거리를 오버럴 리치라고 하거든요. 자, UB는 뭐냐?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몸통의 길입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 바닥부터 해서 요 뼈 있죠, 뼈까지의 어떤 길이,
길이. 그거를 우리는 UB라고 합니다. UB. 그 다음에 TA는 전체 팔 길이입니다. 전체. 등을 벽에 딱 대고 앞으로 딱 떴습니다. 이 볼펜 하나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벽에서부터 이 볼펜까지의 거리. 그게 TA입니다. 두 개 더한 걸 나누기 위하면 그게 오버랩 리치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이 안장 중심에서부터 핸들 스템 중앙 여기까지의 거리로 보면 됩니다. 이거 뭐 정책 피팅에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물론 안장의 수평 정도에 따라서 이 값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장 코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 값이 지금 61.5인데 실제로 라이더가 느끼는 거리는 60도 안 될 겁니다. 코를 들었다. 하늘을 쳐들었다. 그러면 뒤로 빠지겠죠. 그러면 이 값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안장을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의 어떤 오버랩 리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안장을 수평으로 하고 오버랩 리치를 측정을 했다. 왜 측정합니까? 상체 자세를 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릎의 위치를 찾기 위한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동호인분들 피팅할 때 제가 무릎 위치는 일치를 시킵니다. 페달이 9시 방향에 왔을 때 무릎 위치는 무릎 앞부분하고 일치를 시킨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장을 뒤로 더 뺄 수도 있겠죠. 네, 더 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안장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는 안장을 종류별로 엄청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어떤 흐름을 저는 나쁘다고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피팅의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한 안장의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피팅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준만 잡으면 안장은 그냥 기본적인 안장으로도 웬만하면 안장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이제 피팅을 통해서 아니면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안장은 제가 경륜할 때 썼던 안장입니다. 완전히 뿔로 만들어요. 뿔로. 모양이 약간 틀리죠? 이 안장은 어떻게 보면 좀 추위평 선수들이 많이 썼던 안장입니다. 추위평 선수들. 좀 좁죠, 이게. 이거는 선행형 선수들이 많이 썼던 안장입니다. 선행형 선수들. 근데 이 안장은 거의 돌입니다, 돌. 이런 안장에 앉아도 몇 시간씩 자전거 타도 엉덩이 통증이 없는 경우 없습니다. 그거는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두 개 안장을 안 썼어요. 저는 이제 플라이트라는 도로 안장을 저는 썼어요. 도로용 안장을 약간 쿠션이 있는 안장이었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안장을 선택하고, 근데 그 안장의 형태는 기준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가 좋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좋을 걸로 판단하고, 선택했으면 안장을 수평으로 놓고 그 세팅을 기준 범위 안에 들게 하면 안장통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다면 여성분들 경우는 골반의 모양이 남자하고 구조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폭이 넓은 안장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안장의 어떤 피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한테 맞는 안장이 돼야 된다. 내가 편안하면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안장의 모양을 가진 그런 안장을 선택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